저희 수업 이제 C 언어인데요. C 언어라는 거 되게 요새 와서는 되게 노인 언어가 됐습니다. 구닥다리 언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많은 분들이 C 언어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도 여전히 C 언어를 1학년 때나 2학년 때 바로 교육을 하고요. 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C 언어는 사실 진짜 옛날 언어예요. 73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언어라서 50년 된 언어죠. 그래서 문법이 되게 요새 자주 사용하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C 언어를 배우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되게 뭐랄까 도움 많이 되는데 그 도움을 얻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C 언어를 파이썬이나 쉬운 언어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접한 다음에 들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C 언어를 처음 듣는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왜 어렵냐면, C 언어를 알려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파이썬은 컴퓨터 몰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잘해지려면 다 컴퓨터를 알아야 되지만, 처음 접근을 할 땐 컴퓨터 같은 거 전혀 몰라도 파이썬으로 뭐 뚝딱뚝딱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C 언어는 그 컴퓨터의 어떤 원리를 잘 모르면 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C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그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최대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글씨가 많으면 좀 별로니까 최대한 그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라는 거의 구성 요소를 좀만 살펴볼게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는 다양한 기계, 부품들로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서 큰 기판이 하나 있고요. 얘는 이제 뭐 전기 공급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CPU라는 게 있고, 다 아시죠? 그리고 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전선이 많이 있어가지고 메인보드에 박혀 있으면은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그 전류를 흘려줘요. 이 전선들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CPU는 이 전선이거든요. 이게 다 이 전선이에요. 전류가 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럼 CPU 같은 경우는 이 전선 하나가 이렇게 전기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딱 흘려주면 불이 켜져요. 전기를 흘려주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를 이렇게 여러 개를 전선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켜진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겠죠. 켜진 거를 1, 꺼진 걸 0. 그래서 101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PU가. 자, 그리고 이 불을 켜고 끄는 거는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 하면은 이제 꺼지는 거고, 온 하면 연결돼서 켜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1과 0밖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흔히들 이진수 또는 비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전구 하나를 비트라고 불러요. 1비트. 자, 그리고 이제 이 CPU가 이 전선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실 전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회로가 있는데, 회로가 한 번에 숫자를 몇 개를 다룰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32비트, 뭐 16비트, 64비트, 프로세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비트는 전구 16개로 숫자를 표현하고 이만큼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32비트는 말 그대로 32개의 전구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비트 수가 높을수록 처리량도 많고 빠르겠죠. 요새는 대부분 64비트 씁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아마 64비트 CPU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이제 64비트인데 전구 64개예요. 자, 근데 64비트로 막 그 숫자를 표현하고 연산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연산 결과. 그 연산 결과를 이 CPU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전선 바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CPU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CPU가 어떻게 연산을 하고 난 결과는 항상 여기에다 저장을 하죠. 램이라는 곳에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해서 꺼내서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램을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고 CPU를 연산 장치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는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것보다, 컴퓨터라는 건 결국은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계산을 하는 주체는 CPU. CPU는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진수라는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16비트, 32비트 이런 거는 그냥 아직은 잘 모르셔도 돼요. 자, 일단 이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이 CPU가 이렇게 연산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CPU가 있고 램이 있는데 이제 막 연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 더하기 20을 해서 3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결과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모니터라는 게 있고요. 이 모니터는 당연히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컴퓨터는 이 램과 CPU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모니터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모니터, 10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이제 요렇게 생긴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폰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글자죠, 글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 개념을 이제 모니터에 출력을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10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VGA라고 해서 비디오 카드 이미지 처리해주는, 자, 그런 기계가 또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쏴주면은 모니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고 해요, 출력.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10과 20이 더해서 몇이 나오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30과 50이 더해지면 뭐가 나올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컴퓨터 안에 입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여기서 키보드로 보통 입력을 하죠. 여기를 입력. 그래서 입력된 장치는 어디로 갈까요? 램으로 가든 CPU로 가든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한 결과, 연산한 결과를 이제 출력해준다, 모니터로 출력해준다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출력은 역시 이 CPU가 어떤 연산을 통해서 모니터에 출력해라 라는 명령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PU가 출력 명령 수행해야 되는데 출력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제각각 서로 다른 부품이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CPU랑 램이랑 뭐 비디오 카드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CPU는 램에서 뭔가를 꺼내와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되고 출력이 필요하면은 VGA한테 보내가지고 얘가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런 걸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CPU나 램이나 VGA 같은 하드웨어를 이걸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그죠?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드웨어라고 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관리. 그래서 이거 해주는 게 뭐다? OS, 우리의 윈도우, 그죠?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력으로 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CPU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이 입력값이 뭐가 들어왔으니까 뭐 얘한테 주고 뭐 얘는 뭐한테 또 주고 하라는 것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OS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럼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OS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층을 좀 그려볼게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가 다 하는데 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OS라는 걸 그 위에 설치를 해서 OS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들도 OS를 쓰시면은 윈도우를 쓰시면은 윈도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 위에다가 또 프로그램 설치하잖아요. 뭐 웹브라우저도 설치하고 뭐 디아블로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죠. 자,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이 OS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OS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S한테 뭐 명령 하나 내리면은 OS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걸 해줘요. 근데 이제 OS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OS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C 언어는 사실상 이제 보통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OS랑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운영 프로그램까지 갈 거 없고요. 여기 C 언어라고 할게요. 사실 C 언어도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자, C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출력이에요, 출력. 자, 그러면은 우리는 C 언어로 이제 출력이라는 어떤 명령을 OS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OS는 그러면은 비디오 카드한테 얘기를 해서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이런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S한테 명령 내리는 거를 C 언어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출력도 요구할 수 있고, 뭐 덧셈, 뺄셈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OS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C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다? C 언어 문법. 그리고 시스템 사용을 같이 익히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OS는 저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C 언어만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C 언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입니다. 나 C 언어로 뭐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비주얼 스튜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할게요. 자, 요거 두 번째 거고요. 자, 일단 요거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아마 지금 오프라인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 집에서 또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온라인 계신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설명할게요.